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리논술 미리 보기의 마지막 순서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묻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논술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질문 무조건 1번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논술은 우리 수험생이 논술 수업을 들어서 그게 매끄럽게 이해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논술대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건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적분을 한 2번 정도 개념을 돌린 다음에 수원, 수투, 미적분의 수능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잘 자리 잡았을 때 시작하면 좋겠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아이는 아직 미적분도 안 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빨리 미적분을 완성하고 와야 되는 것이지, 미적분도 완성이 안 됐는데 와서 수업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 1, 2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러면 와서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논술 준비를 시작하는 건 학생이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2 이하의 학생들도 어머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또 중3 학생들도 전화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2까지는 수능이나 혹은 내신을 준비 잘 하시고, 고2에서 고3으로 바뀌는 겨울부터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시작해도 엄청 빠릅니다. 두 번째, 논술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중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종이나 교과를 못 쓰는 학생들이 수시에 뭘 써야 될지를 고민하거나, 또 논술을 잘 모르는데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나랑은 안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냥 나는 정시에 올인할게요, 논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세요. 그렇다면은 시간을 좀 내서 이 겨울에 논술이 뭔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살짝 공부를 해 보신 다음에 진짜 나에게 필요 없는 전형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3에 접어든 학생들의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면 좋죠. 근데 시험에 관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던가요? 정시는 한 학교에 몇백 명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45만 명이, 그것도 느슨하지 않고 빡세게 정시 준비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쟁자가 주변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보다는 비슷한 방향의 여러 가지의 전형으로 도전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게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고3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 얘기는 잘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점점 수능을 향해 다가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계획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또 반대편으로는요, 고3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재수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논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모든 계획은 그 끝까지 가서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걸 뚝심 있게 공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수능은 자신의 평소 이상으로 잘 볼 확률이 많아야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대학을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의예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의예과 가는 게 힘들어서 올 1등급 맞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능날 국영수 탐탐이 11115, 11114 뭐 이런 식으로 한 과목이 어쩌다 보니 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머지 과목은 매우 좋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한 과목이 망했기 때문에 정시로 의예과는 못 갑니다. 의예과만 못 가는 게 아니라요, 최상위권 대학은 거의 다 못 가요. 이런 학생들은 나머지 4과목의 점수가 너무 아까운 거죠. 의예과는 수능 체제가 보통 3개 합 4, 4개 합 5, 4개 합 6, 요 정도로 정시의 의예과를 가는 것보다는 살짝 약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점수를 가지고 수능 체제를 마치고 의예과에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결국 제 얘기의 결론은 수능날 딱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논술 준비하면 수능에 방해가 되죠? 이 말도 한 10%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은 미적분까지만 보면 되지만 확통이나 기하를 공부해야 되는 최상위권 논술대학이 있죠. 이럴 때 확통과 기하를 공부하면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통과 기하를 조금 공부함으로써 생기는 시간 손실보다는 그걸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6번의 기회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논술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논술하는 시간은 아까워하면서 놀 때는 또 놀고 핸드폰을 매일 1시간 이상씩 해요. 이렇게 공부 이외의 시간을 가지면서 논술을 한 주에 한 서너 시간 공부하는 걸 아까워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논술 공부는 수능 수학 공부와 완전히 별개의 과목은 아니에요. 논술 지원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한 70% 정도는 수능 수학과 공유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수능 수학 답이 3번인데 논술은 2번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다 같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능 수학을 잘 다진 학생이 조금 더 심화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게 논술이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논술 공부하면 수능 수학에도 도움이 되고 수능 수학을 잘하면 논술 준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으로 공부한다는 건 약간 착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수능 성적을 모든 과목에 올 1등급을 맞았고요, 또 어떤 학생이 3, 4, 5, 4 이렇게 맞았다면 이 학생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진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방법, 성적을 올리는 방법,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고, 또 이런 학생 중에 의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는 학생은 또 논술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술 공부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느끼는 마음의 일부분은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효율성과 가성비를 높여야 되는 것이지 그 시간, 몇 시간을 아까워하는 건 조금 순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논술의 경쟁률은 치열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성균관대를 예로 들어보자면 작년에 경쟁률은 80대 1에서 100대 1을 넘어가는 학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논술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요. 논술 지원은 수능 전에 지원을 합니다. 올해는 9월 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지원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에 대한 과대평가를 해요. 내가 정시로 요 정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요 이하의 대학은 수시로 안 쓸 거야. 요렇게 과대평가를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논술 한 장은 내가 꿈꾸던 대학으로 써보고 싶어요. 수시 6장이나 되니까 한 장은 제 맘대로 쓰게 해줘요. 이렇게 소원풀이식으로 논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최상위권 대학으로 다 몰려요. 논술도 중하위권이나 지방의 논술 대학은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 위로 몰리다 보니까 논술의 경쟁률이 최상위권인 한양대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정도가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성균관대를 논술로 지원한 학생은 정시로 성균관대를 못 가는 학생이 지원을 합니다. 성균관대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밑에 있는 학생들이 막 지원을 해요. 요 끝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권은커녕 수도권이나 아니면 뭐 충청권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도 나 성대 한 장을 써볼게 하고 요렇게 지원을 해서 이 학생이 80대 1의 경쟁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이 논술 경쟁률을 무서워해야겠어요? 여기 있는 학생이 무서워해야겠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위로도 실력이 빵빵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 학생은 정말 80대 1의 경쟁률이 무서운 거고, 성균관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다 자기 밑에 있는, 실력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 못하는 학생들만 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을 할 때 자신이 합격 가능한 그런 대학권에 지원만 잘한다면 논술의 경쟁률은 높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성균관대는 정시로 6대1 정도의 경쟁률이 있어요. 수시로는 80대 1의 경쟁률이 있어요. 이 차이는 지원 시기가 수능시험을 보고 난 후고 수능시험을 보기 전이에요. 수능시험을 보고 난 학생은 수능 성적표를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 정시 합격 사이트에 여러분의 성적을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숫자로 딱딱 뜹니다.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 곳에는 애시당초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뿐이고, 여기는 수능 전이고 내가 수능을 잘 볼 것 같고 한 장은 내 맘대로 써보고 싶고 해서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실력이 낮은 학생에게만 무서운 일이지 실력자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이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논술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학할 때 테스트를 보고 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반을 여러분들께 안내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어떤 학원들은 한 반에 그냥 실력과 상관없이 뭐 50명, 70명 이렇게 다 몰아놓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학생의 수학의 이해 실력과 상관없는 대학의 논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의 이해력과 격차가 나는 대학의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했잖아요. 내신 관리를 하는 게 여러분하고 잘 맞았습니까? 또 학생부에 여러 가지 활동을 기재하면서 학생부 관리를 하는 거는 또 잘 맞았나요? 그리고 남은 건 논술과 정시잖아요. 입시는 여러분과 잘 맞아서 준비를 하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혹시 학생부 교과나 종합의 기회가 없는 학생이라면 논술과 정시의 기회가 남았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고, 여러분은 정시가 훨씬 도전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시는 45만 명이 경쟁을 하는 시험인 거고, 논술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지원할 수 없는 학생만이 경쟁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특히 우리 고3 학생들은 아직 정시 수능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정시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 하루의 시험으로 모든 게 결판난다는 건 조금 무서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많은 소문이 난무하는 논술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하루만 공부하고도 합격했대요. 수학 실력이 출중한 학생이라면 하루 공부하고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논술 지원을 할 때 주로 상향 지원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여러분보다 더 수학 실력이 출중한 경쟁자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루만 공부하고 합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뭐 3등급인데 한양대를 합격했어요. 이런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 학생이 합격을 하려면 평소에는 수학이 1등급 나오는데 수능날 밀렸어서 3등급이 나왔다. 요런데 한양대를 합격했다. 요건 말이 되지만 평소에 수학 모의고사가 3등급인데 한양대를 합격했다. 요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름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대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누구는 여름부터 시작해도 부족하고요. 누구는 여름부터 시작하면 늦는데 보통 논술 수업은 한 주에 3시간 하고요. 한 달에 4회밖에 안 해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해봐야 16회밖에 안 되고 한 대학의 시험 문제를 하나 분석하고 공부하는 데는 3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6번을 한다고 무궁무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넉 달 공부했다고 논술의 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된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고, 또 연세대나 한양대 같은 논술을 준비하면서 영재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주변에서 들었다는 말씀 많이 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영재고 아니면서도 연세대랑 한양대 합격하는 학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것들도 세상에 뜬 소문이 많은데요. 합격한 사람의 말만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